김민재, 황인범 맞대결 무산 가능성입니다. 네. 네. 김민재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오늘 23일에 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지금 이제 7차전인가요? 네. 네, 조만간 이제 맞붙게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새벽이 되겠고요. 이거는 로테르담 페이누르트 홈에서 열릴 예정인데, 근데 둘 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96 절친 친구들의 맞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기 때 둘 다 한창 폼이 좋아서 황인범 선수도 페이누르트 가고 나서 거의 페이누르트 에이스급 활약을 그럼요, 하고 예. 또 강한 팀들 상대로 잘했잖아요. 뭐 맨시티나 뭐 이런 팀들 상대로 잘해서 바이에른 뮌헨을 또 상대로 김민재 상대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네. 두 선수 다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김민재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디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후반기 첫 경기를 주말에 했죠. 네.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한 원정 경기에 김민재가 그렇죠. 또 선발로 뛰어서 풀타임을 다 소화했고요. 네. 그리고 경기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이어랑 호흡을 네. 맞췄었죠. 다이어랑 뭐 다이어가 괜찮아요. 앞으로 나가면 김민재가 죽어라 뛰어가서 막 막는 장면을 제가 보긴 했는데 다이어 뒤를 커버해주고, 그렇죠. 네. 또 다이어가 뒤에 있으면 김민재가 앞을 커버해주고. 네. 다이어는 한 자리에 있습니다. 네, 김민재가 그 주위를 막 이렇게 공존하는 느낌. 예. 조금 이렇게 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는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침착해 보이죠. 그렇죠. 그 자기 이 역전개 아니 텐카이 한 다음에 근처 오는 건 다 맞거든요. 공이 넘어갔을 때도 되게 뒤돌아서 뛰는데 살랑살랑 뛰면서 침착한 그 표정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이어 귀책에 어떤 수비 실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어는 오히려 평점이 김민재보다 높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다이어는 아무튼 무난해요. 많이 경기가 좋아졌어요. 네. 네, 근데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김민재 봐온 입장에서 이날도 3주를 쉬고 왔는데, 후반기 첫 경기라는 거는 분데스리가 겨울 휴식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부터 3주 휴식이 있거든요. 네. 3주가 동안 한국에도 들어왔다 가고 쉬다 갔는데 몸 상태가 전반기 막판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전반기 막판이라 함은 왼쪽 발목이죠.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 부상 때문에 네. 그거를 달고 뭐 보존적 치료와 진통제로 겨우겨우 경기를 소화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몸 상태가 비슷했어요. 더 빨라지지 않았어요. 음. 경기 막판에는 또 뒤로 갈수록 힘들어가지고 이악 물고 뛰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지에서도 보도가 났습니다. 김민재가 달고 뛴 게 맞고 3주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그 아킬레스 건염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휴식이 필요해졌다. 다음 경기쯤부터는 좀 결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겨울 휴식기 3주나 있었는데 왜 몸 상태가 안 좋냐, 이런 의문을 많은 시청자들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이거는- 당장 그런 의문이 드네요. 네. 심플한데 김민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병역 혜택을 받은 한국 선수들은 이런 휴식기에 거의 못 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요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봉사활동 때문인데, 네. 봉사활동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없다가 2015년에 생겼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은 뭐 이런 올림픽 메달리스트, 또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또 이제 예술 쪽으로 치면 뭐 큰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은 또 병역 혜택 받죠. 예술 채용위원 중에 네. 예술 쪽은 이런 사람들은 34개월 이상 그 종목에서 계속 활동을 하되 예술 체육 요원으로 등록한 뒤에 같은 34개월 아닐 거예요. 네. 일정 기간 안에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 K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뭐 대표팀 뽑혔을 때 원정을 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네네. 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미필들 이제 해외여행 가려면 좀 그 절차가 있는 것처럼 네.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최근에 뭐 몇몇 선수의 병역 봉사활동 관련된 논란이 좀씩 생기면서 네. 더 빡빡해졌어요. 코로나19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네. 코로나19 즈음을 지나면서 뭐 원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봉사활동도 많이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외에 있는 사람만 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한테 봉사활동을 해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일 어린이들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상관없잖아. 한국의 사회봉사가 아니죠, 그거는. 네, 그래서 뭐 손흥민이나 많은 경우에 뭐 영국 현지에 있는 한인 뭐 어쩌고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가끔이고 네. 보통은 다 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줌으로 하는 게 인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국내에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선수로 치면 네. 강릉에 있는 초등학교에 뭐 재능기부 강습을 하는 걸 봉사활동을 한다. 강릉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면은 줌으로 하고 뭐 상담해주고 이런 것도 예전에 인정이 됐어요.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지금 직접 가야 되나요? 네, 무조건.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조용히 네. 이 학교 저 학교 뭐 이 축구부 저 축구부 가면서 가르치는 거밖에 안 하다 갔어요. 저게 되게 빡센 일정이라서 네. 저 기간 안에 마치려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 프리시즌 전에 여름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봉사활동하고 되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 박혀가지고 줌하고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 새벽에 나가서 그 축구부 이동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이게 다예요. 쉬는 게 아니네. 그 김민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억울할 일은 절대 아니고 그렇죠. 원래 지금 규정이 그런 거고 병역 혜택을 받았으니까 군대 가는 것보다는 아무리 많이 해도 훨씬 쉬운 거고 직업을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혜택인데 아무튼 몸 상태가 이제 부상 부위가 없었으면 조금 덜 쉬었다. 뭐 휴가인데 조금 더 힘든 휴가를 보냈다. 이 정도에서 끝이지만 부상을 달고 있고 그게 뭐 이렇게 치료로 되는 게 아니고 휴식이 필요한 류의 부상이면 회복이 더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막상 독일에 돌아가가지고 상태를 봤는데 별로 낫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는 막 극적으로 나아지진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멀쩡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때 멀쩡하지 않을 때 아무튼 경기를 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기에도 그렇게 뛰었고 네. 그럼 앞으로도 진통제 맞으면서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언젠간 터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언젠가 터지는 게 만약에 한 4월, 5월쯤에 터진다? 작년의 반복입니다. 작년에 김민재가 뭐 다이어나 더리어트한테 밀린 게 맞지만 네. 그게 이제 100%인 김민재가 100%끼리 맞붙어서 밀렸냐?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김민재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도 이번 시즌이랑 거의 비슷하게 갈리고 근데 지난 시즌 달랐던 게 아시안컵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아시안컵에서 부상 직전까지 몰린 상태의 몸 상태로 돌아오자마자 경기 뛰다가 실수하고 바로 밀리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그걸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할 때 김민재를 쉬게 하면 좋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럼 덜 중요한 시기라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전반기는 다이어를 절대 못 믿어서 다이어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다이어 2경기 나왔습니다. 네. 다 김민재 파트너로 나왔죠. 네. 우파메카노가 아예 못 뛸 때 부상으로 한 번, 우파메카노 경고 누적 부상으로 2번, 이번 시즌 후반기에 우파메카노 경고 누적으로 한 번. 우파메카노만 3경기 쉬었고 네. 김민재는 다 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조합으로 나오겠네요. 다이어랑 우파메카노는 한 번도 시즌 중에 경기에서는 맞춰보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조합으로 지금 당분간 몇 경기를 좀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건데. 약간 불안감이 좀 있긴 하겠네요. 근데 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이어가 잘하면 물론 다이어는 원래 후보로 영입된 선수긴 하지만 그쵸. 김민재한테 위협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너무 고맙다. 전반기에는 다이어가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못 따라가니까 아예 안 써가지고 네. 최대한 안 써서 김민재가 풀타임 다 뛰고 막 선발 뛰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 김민재가 손 들고 저 전반기에도 진통제 먹은 거 아시죠? 저 이번에 빠집니다. 우파랑 다이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실현이 되고 있다. 현지 지역지 이제 뮌헨 지역지라서 바이에른에 대한 정보력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TZ의 그 기사에 따르면 바로 다음 경기부터 다이어가 우파메카노랑 짝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제 생각도 제 생각인데 이 TZ2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덕분에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건염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이어가 벌어줄 것이다. 네. TZ도 아킬레스 얘기를 건염. 했습니다. 네. 아킬레스 건염 되게 재발률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필요한 그런 네.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염증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운동 전문가로서 아킬레스 건염은 진짜 운동인들한테도 많은 염증이죠. 헬스 들 때도 네, 헬스 뭐 크로스핏을 헬창들을 할 때도 뭐 크로스핏 할 때도 네, 뭐 워낙 그런 뭐 점프나 이런 거에 많을수록 아킬레스건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목이나 네, 뭐 자연스러운 그런 뭐 질병이라 생각하고 막 심각한 건 아니죠 사실. 회복을 하긴 해야 되지 평생 달고 뛸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2경기씩을 반년 내내 뛰다 보니까 회복할 시간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좀 쉬고 싶다는데 마침 이 타이밍이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쉬운 경기들. 그래도 뭐 김민재 한 명 없다고 이거 못 이기겠어? 이런 경기들이 쭈르륵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바로 다음 경기 상대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 뭐 바이에른에 비해서 확실히 아래죠. 그 다음 볼프스부르크인데 볼프스부르크가 그 좋다 안 좋다 해서 지금 몇 위쯤인지 뭐 볼프스부르크 팬이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볼프스부르크 10위예요. 10위.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호펜하임 15위고 그리고 그 다음이 페예노르트. 네. 페예노르트도 우리로서는 코리아 더비를 보고 싶지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이겨야말로 민재를 쉬게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이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가 여기 나온 팀들 중에 제일 순위가 높긴 합니다. 6위. 6위. 네. 하지만 뭐 그래도 삐까 뜰 수 있는 팀은 아니죠. 바이언이랑.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아. 또 챔스. 이건 또 진짜 저것도 무조건 진짜 쳐야지. 또 심해 홈에다가 진짜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네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페노르트보다도 한 수 아래예요. 그쵸. 무조건 쳐야 되고. 그 다음이 홀슈타인 킬. 이것도 이제 분데스리가 성격 팀이고 현재 17위이기 때문에 또 쉴 수 있다. 그래서 이론상 앞으로 한 대여섯 경기 정도는 김민재 없어도 버틸만한 기간으로 따지면 2주 정도. 네. 2주 안에 경기가 저렇게 많다는 게 대여섯 신기했어요. 경기라고 해도 뭐 2, 3주밖에 안 되긴 네. 하는데 일주일에 2경기씩이니까 3주라고 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싶은 이유가 뭐냐? 바이언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가 2월 16일에 있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 원정 경기. 원정이네요. 지금 승점 차가 몇 점 차죠? 4점이죠. 4점. 네. 6점짜리 경기네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도 레버쿠젠이 선두 질주를 하고 있었지만 바이언이 전반기에 되게 잘 따라갔거든요. 네. 거의 승점이 똑같은 수준, 1, 2점 차이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전반기 바이언 홈에서는 무승부였어요. 또 후반기 그쵸. 레버쿠젠한테 원정 갔는데 그게 이제 김민재가 아시안컵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몸 상태 만신창이인 채로 선발로 뛰었다가 바로 이제 작살난 그 경기인데 레버쿠젠 원정에서 지난 시즌은 0대3으로 발리면서 우승 경쟁 끝났거든요. 네. 이번 시즌 비슷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비겼다? 원정은 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버쿠젠 원정에서 끽 잘못해서 뭐 지기라도 하면 승점차 확 줄어들고 그렇죠. 리그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 심지어 레버쿠젠은 최근에 승률이 되게 좋네요. 네, 레버쿠젠이 시즌 초반에 좀 절었지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 후반에 엄청 올라와가지고 4점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2월 16일 전까지는 김민재의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바이에른의 어떤 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레버쿠젠 전까지의 모든 경기를 다 쉬지는 않겠죠. 하지만 상당히 쉴 것이다. 두세 경기는 쉬어야 되는데 근데 하필 그 두세 경기 안에 문제가 페노르트전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레버쿠젠전 전에 7경기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 지금 좀 안 좋아서 기사가 난 거일 테니까 호펜하임전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쉬면 그게 대충 페노르트랑 그 다음 경기쯤 됩니다. 네. 근데 바이언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상황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지 않나요? 아 그런 네, 그게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페노르트 전 정도는 그래도 감독이 쓰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브라티슬라바는 뭐 그죠, 빼고 할 그때는 안 수는 있겠지만 써도. 바이언 지금 10입니다. 10인데 어쨌든 9위 안에 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8위죠. 8위 안에 네. 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승점 1점 차고 조금이라도 한 경기 줄이고 가야지 위에서 좀 확실히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굳이 24강을 가서 변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남은 두 경기 안에 바이언이 순위를 2개 더 올리면 말씀하신 변수,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행을 걸고 벌이는 신설 플레이오프를 면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그 24강이 또 네. 9위부터 9위부터. 16위가 1시드, 네. 그다음에 17위부터 24위가 2시드 이래서 붙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뭐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이 2시드가 유력해요. 그렇죠? 바이언은 이들과 나라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하나랑 구성이 상관없습니다. 네. 모나코, 뭐 레알, 모나코 쉽지 않은 상태. 이러면 16강 못 가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빡센 건 맞다. 지금 말한 경기 중에서 그러면 페이노르트전 정도가 제일 김민재가 그래도 뛸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뛰어서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경기다. 하지만 상당히 안 뛸 확률 역시 상당히 있다. 음. 아무튼 중요한 건 16강 이후 8강, 챔스 8강 이런 때에 김민재를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이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다이어가 좀 살아나가지고 김민재 없으면 다이어 쓰면 되지.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이런 말 하면은 에이 축구도 모르는 놈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복귀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돌아오는 요십 스타니시치도 마침내 제 훈련 복귀를 해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히로키는 언제? 이토 히로키는 좀 더 늦어요. 와 진짜 히로키는 뭐 이적하고 나서 얼굴을 본 적이 없네요. 생성 선수 수준. 황인범 선수는 뭐 지난달 말부터 이미 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원인 미상의 부상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원인 미상이라는 게 실제로 원인 미상이겠어요? 현지 취재진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인 미상이 부상이라고 하면 진짜 심각한 것 같잖아요. 네. 그 무슨 미드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의학 드라마에서 원인 미상의 질병이라고 하면 막 닥터 하우스 같은 사람들이 생검하고 막 그죠. 뇌 표본 뜯어내고 간 표본 뜯어내서 막 검사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 원인 미상 말고 네. 그냥 현지 매체가 취재를 못했다 이런 류의 얘기인데 안 밝힌다. 현지 매체에서 그렇게 한 게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뭐 정확하지 않고 주워들은 거를 뭐 여기서 막 떠벌떠벌할 수는 없지만 네. 심각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타박으로 시작해서 그 자리도 어떤 피로 누적 같은 것 때문에 잘 안 낫는 그래서 조금 오래가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결정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바이언전 즈음이 거꾸로 복귀할 즈음이다. 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총 뭐 한 3-4개 쉰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도를 보니까. 한 달 4주? 네, 4주 정도. 네. 4주 정도니까 복귀할 수도 있고 이미 못 할 수도 두 있다. 경기를 쉬었으니까 앞으로 2경기는 더 쉬고 네,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김민재보다 전반기에 많이 뛴 선수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오자마자 갈렸죠. 황인범이 그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도 갈렸는데 아, 황인범은 오기 전에 즈베즈다에서 챔스 예선을 다 뛰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해서 본선에 올려놓고 일로 이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수가 더 많았어요. 챔스 예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안 보내주려고 했겠죠. 아니, 챔스 예선만 끝나고 네. 올려놓고만 가라 그거였죠. 네, 그래서 조건이. 올려놓고 나서 울었잖아요. 황인범이.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안녕 여러분 고마웠어요. 벌써 울었어. 결정도 안 됐는데 올려놓기만 하면 가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민재보다 더 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 중 하나였다. 아니 뭐 어떻게 선수 입장에서는 또 못 뛰는 것보다 사실 훨씬 행복한 일인데 어쨌든 지금은 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네요. 네. 뭐 사실, 국대에서 사실 거의 갈리다시피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그 김민재랑 황인범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갈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많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네. 페이노르트는 황인범 빠지자마자 2연패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네, 아인토벤에 0대3으로 지고 위트레이트에 또 1대2로 졌네요. 네, 하필 대진이 안 좋았어요. PSV 에인트호벤은 뭐 선두라서 네. 이 팀은 이번 시즌 네덜란드 씹어 먹고 있죠. 절대 그렇죠. 이길이라서 뭐 짓는 건 그럴 수 있는데 0대3으로 진 거는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 갈 만한 그 위트레흐트한테 진 게 뼈 아팠죠. 위트레흐트랑 최근에 경쟁 중이었는데 이번 2연패하면서 그렇죠. 위트레흐트보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페예노르트가 그래도 3강이니까 PSV 아약스 페예노르트 순이었는데 위트레흐트가 올라와서 페예노르트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빨리 황인범이 복귀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한 선수들 다 이 정도는 뜹니다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이거 많이 뛴 편은 맞아요. 황인범, 김민재가.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세계 뭐 한 100위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이제 많이 뛴 순서로 쭉 해 보면은 위쪽에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부상이 있으면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많이 뛰어도 안 아픈 철강왕이면 좋지. 근데 그거는 재능이에요. 예, 철강왕인 건 재능이고 철강왕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선수의 특징입니다. 김민재 선수랑 황인범 선수 얘기, 몸 상태 얘기 해봤고요. 네. What's faded? It feels like I only exist here. I wanna find the light, but it's so far away. I can't see anything.